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일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더 협상하겠다며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한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 일방적 설명은 듣지 않겠다며 피해자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배상 책임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기부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대신 우리 기업이 나서 배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그게 무슨 배상이냐는 비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이 이미 표명한 타제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외에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에 대해선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정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 좀 하세요. 외교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에 압류할 자산도 없다는 걸 현실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굴욕적이란 반응입니다. 외교부는 여전히 최종안을 발표한 건 아니라며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로 둔화됐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릴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한 달 전인 11월과 비교하면 0.1%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아진 건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비용과 항공료, 중고차 가격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물가의 하강 곡선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9%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11월에 7% 초반으로 둔화된 뒤 지난달 6% 중반까지 꾸준히 낮아진 겁니다. 보다 정확한 지표로 간주되는 근원 물가는 5.7% 올랐는데 이 또한 11월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It all adds up to a real break for consumers, real breathing room for families, and more proof that my economic plan is working.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상폭이 0.25%포인트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고 연준 내부에서도 베이비 스텝 지지 의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In my view, the days of us raising them 75 basis points at a time are surely past. In my view, hikes of 25 basis points will be appropriate going forward. 하지만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임금 상승에 압력을 더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열기도 여전한 게 걸림돌입니다. 뉴욕 증시는 12월 물가 하락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25%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준금리 상승세가 멈출 전망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논의합니다.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끌어올려
3.5%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한 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새해를 맞아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사상 첫 7번 연속 인상이 되는데 6차례나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승세가 멈출 전망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최종 금리로 3.5%가, 2명은 3.75%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가 인상된 뒤엔 앞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추가로 한 차례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변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0.5%포인트 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한미 금리차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추가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빌라왕들을 내세워 수백 채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80억 원에 달합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사들인 뒤 재작년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 딴 집으로 이사 갈 거다라고 문자를 통보했는데 답이 없었고, 그래서 확인해보니 사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 씨가 숨진 뒤에도 부동산 거래가 계속되면서 숨어있던 배후 세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전세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총책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 정 씨뿐 아니라 지난달 구속된 김모 씨 등 다른 빌라왕들과 꾸며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에서 무려 628채의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집값에 준하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그 돈으로 동시에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37명,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8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신 씨는 함께 붙잡힌 분양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70여 명과 함께 빌라 물색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신 씨는 어제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끝에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신 씨와 다른 빌라왕들 간의 공모관계는 물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특혜와 비리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거나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약 1,300쪽에서 이 대표는 모두 21번 등장했는데 대장동 사업에 대해선 보고받은 듯하지만 수익이나 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이 적당히 몰아붙여서 시장님 설득 다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 딱 해서 시장님이 절대 배신 못하게 만들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돈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일당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뒤엔 유 전 본부장이 100억인데 쓰실 만큼 보험 들어놓았다고 하자 입이 귀에 걸리더라. 알아서 구조 짜서 완판만 얘기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한다 했다고 전합니다. 이재명 또는 시장님 같은 언급은 1,300여 쪽 녹취록에 21차례 나옵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은 뚜렷해 보입니다. 다만 이 시장이 애초부터 이들을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하려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무렵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묻자 너네를 많이 싫어한다 답하는가 하면 2020년 김만배 씨가 사업권을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도 몰랐고 시행사도 몰랐다고 회상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녹취록상 수익이나 돈에 대한 대화에선 이재명 대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본부장이 돈을 받은 뒤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 둘만 평생 가지고 가자 했다고 전합니다. 성남시청 2층에는 시장실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김만배 씨는 유동규 본인이 600억만 가져간다고 해서 700억 준다고 했다면서
수익 배분 대상을 유동규 본인이라 말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역시 일당과 의형제를 맺은 대목 등 두세 차례 등장했지만 돈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따내던 2012년, 2013년 무렵, 또 수익을 나누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크게 두 덩이로 구성된 녹취록만으로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이 연루된 428억 원 약정설은 뚜렷하게 확인되진 않습니다. 검찰은 녹취록뿐 아니라 다른 진술과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